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며 초여름 날씨 같았습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우려고 벌써부터 이러는지 걱정이 드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올 7월 사흘 빼고 모두 비가 올 것이란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지, 기상청이 예상하는 올여름 날씨는 어떨지 기상청 우진규 통보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더웠어요.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햇볕에 나가니까 뭐 몸이 막 후끈거릴 정도의 날씨였는데 지금 오늘 기온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낮 기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30도 이상 오른 곳이 많았는데요. 예. 특히나 우리나라를 동서로 나눠서 이 태백산맥이 버티고 있는 그 라인을 경계로 그 강원 영동이라고 하죠. 태백산맥의 동쪽은 낮 기온이 34도 이상 오르면서 5월에 나타났던 이 낮 최고 기온 급값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밖에 우리나라 중부지방과 내륙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서 뭐 순위로 따졌을 때 뭐 2위, 3위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도 있었던 만큼 굉장히 좀 기온이 높았죠, 오늘. 근데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면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안 내려졌어요. 네, 우리가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 그러니까 그 폭염특보는 예. 기준이 그 체감온도라고 하는 그 온도가 33도 이상 이틀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저희가 이제 특보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케이스는 오늘은 기온이 높았는데 예. 이제 내일이 대체적으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약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형성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폭염특보까지는 발표를 하지는 않았고요. 네. 예, 그냥 좀 주의 문구를 통해서 국민분들이 좀 주의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러한 더위가 나타났던 이유는 그 우리나라 남쪽을 통과해 나갔던 이동성 고기압이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 요소인데요. 이 고기압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이 굉장히 맑고 그로 인해서 이제 태양으로 인한 지표면 가열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다 보니까 남쪽으로부터 이제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햇볕에 의한 가열과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뜨거운 열기가 우리나라 열도를 굉장히 좀 달군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은 오늘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더위는 계속 되긴 되는 겁니까?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성 고기압에 의한 기온 상승 효과가 오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때문에 예.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 시기가 이제 내일 모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낮 기온이 다시 이제 평년 수준과 같이 한 24에서 25도가량 좀 어느 정도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날씨는 기온이 한 번 높아졌다가 다시 한번 낮아지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조금씩 그렇지만 기온은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제 한여름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올여름 얼마나 더우려고 이러나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뭐 또 슈퍼 엘니뇨가 올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쪽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운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기상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매번 여름이나 이제 어떤 이제 해가 바뀌기 시작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기후적인 어떤 인자가 변해가면서 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십니다. 네. 그런데 이 슈퍼 엘니뇨든 또는 강한 엘니뇨든 이 엘니뇨가 나타나는 해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 영향을 좀 주로 주는데 평년에 비해서 기온은 조금 낮은 그러한 통계적 특징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 엘니뇨 또는 뭐 강한 엘니뇨가 올해 이제 우리나라 주변 또는 전 지구적으로 태평양 일대에 나타나는 기후적 형태를 띠겠다라고 이제 WMO에서 발표는 했는데 네. 이 엘니뇨 때문에 덥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태평양 중에서도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엮여 있는 그 서태평양 부근에 있는 해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쪽 해수 온도가 지금 평년에 비해서 좀 0.5도에서 1도가량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이제 고기압이 잘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에 그 자주 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는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 예측이라고 하는 3개월 전망에 6월달과 7월달에 평년과 기온이 좀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어 있고요. 네. 다음 주가 되겠죠. 5월 23일 정도가 되면 새로운 3개월 전망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까지 이제 올 여름 한동안의 그 날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 내용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살짝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뭐 네, 한창 이제 분석 작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네네. 저도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워낙 이제 기후에 관련된 3개월 전망은 워낙 변동폭이 크고 그리고 굉장히 내용은 사실 좀 더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러프한 그러니까 좀 광범위한 기간에 거쳐서 대략적으로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서요. 예. 저희가 이제 날씨 예보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간은 약 열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집중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그러한 3개월 전망이나 1개월 전망은 계속해서 한 달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시는 사이에 5월, 6월은 조금 더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위에는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온라인에서는 뭐 한 IT 업체가 전망했다고 하는 7월 한 달 동안 사흘 빼고 매일 비가 내린다 이런 날씨 예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정보들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우 많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국민분들이 조금 호기심에 찬 뭐 질문 그리고 또는 정말 이게 맞아라고 하는 의구심도 좀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보에 대한 것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정보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예보라고 하는 날씨를 예측하기 위한 요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그래도 길게 예측을 하거나 그 긴 기간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건 수치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자동 계산에 의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기법인데요. 주로 컴퓨팅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력으로도 지금 현재는 약 2주 정도가량이 최대 맥시멈이라고 봐요.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정보력은.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7월 달까지도 막 매일 어떤 강수에 대한 유무를 예측할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한 날씨 예측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근데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식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뭐 물론 숫자를 대입하면 값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온 결과값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7월 달에 내가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휴가 일정을 잡는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예보를 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검증이라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네. 이 지금 말씀하신 정보는 그 검증 단계를 단 1도 거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책임성도 좀 약간 다소 결여가 돼 있는 그냥 단순한 어떤 재미로 봐주시는 그런 정보라고 봐주셔야지 이거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이해하시면은 좀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명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나오면 좀 혹하는 그런 게 좀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그 국민분들이 뭐 기상 망명적 얘기도 하실 정도로 네. 그 날씨에 대한 조금 우리나라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외국에 대한 정보에 대한 상대적인 신뢰도가 상승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대목에서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전 세계에서 물론 기상 선진국이 예보를 잘 맞추는 건 당연하겠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예보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기상청은 대한민국 기상청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의 실정, 우리나라의 지형, 그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을 제일 잘 분석하고 연구를 하는 곳이 우리 기상청이기 때문에 네. 예,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생산해내는 대한민국 예보가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상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다 맞다가 한번 네. 중요한 날 한 번 틀리면은 예보가 틀린다고 국민들이 그렇죠. 원성을 보내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이 기상청이 발표한 예보 적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 이게 예보 정확도라고 하는 그 요소가 조금 복잡한 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표도 되게 여러 가지고요. 근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날씨가 비가 온 날과 안 온 날로 구분을 할 수 있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 실제 날씨에 대해서 예보도 비가 왔을 때 온다 안 온다의 예보, 그리고 비가 안 왔을 때 온다 안 온다 예보의 경우의 수가 있어서 크게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돼서 지표를 뽑아내는데 크게 여기서 이제 예보 정확도로 활용되는 지표는 우리가 강수위모 정확도라고 하는 그 4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중에 이제 날씨가 맑았을 때 우리가 맑다고 해보였는데 맑음이 돼서 맞췄다고 하는 거 사실 국민분들이 그게 무슨 맞힌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배제한 나머지 3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지표를 낸 게 있는데 그것은 강수 성공 임계 지수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선 강수 유무 정확도는 약 아직까지 올해는 이제 다 지나지 않아서요. 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92.1%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1분기. 예. 올해 1분기만 가지고 따지면 94.8%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요 정도 지표면요. 예. 거의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하등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가지의 요소. 예. 강수에 대한 3가지 요소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 41%.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1분기 기준으로는 40%입니다. 네. 근데 요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강수위모 정확도보다는 조금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있는 그 강수 정확도가 이 0.4를 기준으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표 또한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하고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로 보시면 그 강수위모 정확도가 8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높은 그런 경향에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구관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참 다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네. 조금 나쁘고그렇긴 하지만 네. 저희가 또 밝혀야 되는 건 좀 국민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네, 좀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후 변화다, 기후 위기다, 기상 이변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예보하시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지구 온난화잖아요. 예. 기온이 점진적으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조금씩 기온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열기에 덮이고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 더워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현상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더 큰 위험은 이 공기 온도가 조금씩 높아질 때마다 그 안에 함유될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굉장히 함께 많아집니다. 네네. 우리가 작년 8월 8일을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서울에 그때 시간당 141.5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예. 이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기상재해를 겪을 수도 있는 시기로 점차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지난 어느 매체에서 어떤 좀 우리 나이 드신 분이 인터뷰를 할 때 들었던 게 전 인상 깊었던 게 여태까지 내가 봤던 그 비 중에 가장 강하게 내렸다고 말씀을 하신 인터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느낌이 저희 예보관들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보를 할 때 예보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경험과 노하우인데 네. 기후가 이렇게 변해감에 따라서 이제 30년이 넘은 예보관님도 지난 8월 8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상청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좀 더 이런 어떤 기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도 정확도를 최대한 높여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보를 좀 많이 내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청 우진규 통보관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